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까요? 안 될까요? 또 국민이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아마 문재인은 조국을 틀림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임명할 것 같습니다만은 국민의 여론은 어떨까? 그리고 이 여론의 신뢰성은 어떨까? 이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다가 여론조사가 있는데도 국민청원이라는 거, 청와대 국민청원,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 내용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KBS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날짜가 22일에서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뒤에 또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KBS 이것을 한번 분석하고 넘어가면서 변화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자 합니다. KBS에서 여론조사 했을 때 조국의 법무부 장관 수행이 적합하냐라는 질문에 적합하다가 18%, 부적합하다가 48%, 약 3배에 가까운 부적합률을 나타내죠. 그런데 여기에 판단 유보가 34%가 있습니다. 희한한 여론조사입니다. 판단 유보가 34%나 나오다니요. 그래서 이 판단 유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판단하게 되겠죠. 여기 있는 이 34%가 일부는 이쪽으로 가고 적합으로 갈 거고 일부는 부적합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 여론조사가 모두 다 진실되다고 가정할 때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KBS 1호 진단 라이브 측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했는데요. 지난주에 적절하다가 42%, 부적절하다 36%로 이번 조사 결과와는 정반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국이 임명되는 게 적절하다가 42%였고 부적절하다가 36%였는데 이게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적절하다가 18%, 부적절하다가 48%, 약 3배에 가깝게 완전 뒤집어집니다. 비록 판단 유보가 있지만. 여론조사를 할 당시 일주일 동안 조국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특히 딸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부적합 인사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 걸쳐서, 모든 연령에 걸쳐서 적합한 인사라는 응답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전 연령대에 걸쳐서 모든 연령대 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18대 48, 부적합이 48, 부적합이 무려 3배 가까이 많아졌다는 것. 다만 이 당시 여론조사에서는 판단 유보가,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판단 유보가 부적합한 인사라는 응답보다도 아직은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거죠. 부적합한 건지 적합한 건지 판단을 유보하겠다, 이런 게 20대와 30대에서 더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해명이 필요한 사안은 첫째, 자녀의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이라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 이런 데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13%, 웅동학원 채무 관련 가족 간 소송 결과 의혹, 이런 데 대한 해명은 약 10%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모르겠다는 답변이 아직 12%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걸 조사했는데,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냐,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70%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지 않다 25%를 약 3배 가까이 앞질렀습니다. 엄청 앞질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 판단 유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일로 가고 이동한다 그랬죠. 그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한번 보면 약 9%가 적합 쪽으로 이동하고 약 12%가 부적합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 9%가 적합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들은 대깨문이죠.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밀어붙일 거 아닙니까? 그 이후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찬반을 물어봤더니 찬성이 27.2%, 아까 KBS보다 약 9%가 많아졌죠. 그런데 반대가 무려 60.2%, 아까 KBS 부적합에서 약 12%가 1위 이동했죠. 그래서 찬성 27대 반대 60.2%, 약 3배 가까운, 2배는 넘어가는 그런 반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모르는 응답이 12%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일반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별로 볼 때, 남자냐 여자냐 성별로 볼 때 남자가 찬성이 29.6%, 반대가 61.5%, 모르는 응답이 8.9%. 여성 측에서는 찬성이 24.8%, 여성 측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10명 중에 2명. 반대가 58.9%. 대신에 여성 중에서는 아직 모름 응답이 16.3%. 이 부분은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입니다. 연령별로 한번 보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 나온 것 중에서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업데이트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겠죠.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찬성이 16.2%, 반대가 68.6%, 10명 중에 7명의 20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30대에서는 찬성이 40.1%, 반대가 49.1%,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4명인데 모름응답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대에서는 49.1%가 반대하고 찬성이 40.1%입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42.6%, 반대가 50.9%. 여러분, 이 여론조사 신뢰하기 여러분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그렇죠. 신뢰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50대에서는 무려 64.8%, 60대 이상에서는 무려 65%,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조국을 반대하고 있죠. 어쨌든 연령별, 전 연령별 하나도 싹 빼지 않고 모두 조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볼 때, 이 여론조사를 할 때는 당신의 이념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물어볼 때 스스로 진보라고 답한 사람 중에서 44.9%는 찬성하고 47.9%가 반대합니다. 자기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도덕성이, 진보의 도덕성이 이렇게 개판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보층이라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도대체 44.9%가 찬성하고 47.9%가 반대하긴 했는데 진보라는 이름 참 잘 짓긴 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덕성은 이렇게 거의 도둑놈에 가까운 도덕성을 보여주겠네요. 어쨌든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된다, 반대한다가 47.9%고요. 중도층이라고, 스스로가 중도층이라고 답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찬성이 26.6%인 반면에 반대가 61.4%, 무려 3배 가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수라고 답변하신 분들 중에서는 찬성이 14.6%, 반대가 77.2%, 10명 중에 약 8명이 반대하고 있는 거죠. 모름 무응답이라고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찬성은 11.8%, 반대가 46.9%, 여기에서 아직도 모름 무응답은 41.3%입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보면은 서울지방에서 찬성이 23.7%, 반대가 67.4%,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약 7명이 조국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천 경기지방에서 찬성이 29.9%, 반대가 59.4%, 10명 중에 약 6명이 반대를 하고 있고 찬성은 10명 중에 3명에 불과합니다. 충청에서는 찬성이 29.1%, 반대가 54.8%, 호남은 참으로 희한한 동네입니다. 찬성이 44.3%, 반대가 40%. 유일하게 호남에서만 근소한 차로 찬성이 이겼습니다. 호남에서만 그렇네요. 이 참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호남이 이거 왜 이렇습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와우, 찬성이 17.5%인 반면에 반대가 69%. 10명 중에 7명인데요. 이렇게 69% 나와버리면 이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건 하나만 한 여론조사예요. 부산 경남에서는 찬성이 20.8%, 반대가 62.9%. 62.9%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하나만 해요. 이렇게 60%가 넘어서 압도적으로 나올 때는 그 지역의 여론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는 그런 걸로 풀이합니다. 보통 여론조사 할 때 보통 그렇게 풀이해요. 강원 제주에서는 찬성이 24.3%, 반대가 63.3%. 조국의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 의혹 때문에 공정, 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어서, 아예 자격이 없다는 라고 답한 사람이 51.2% 가장 많았고, 조국의 말과 행동이 달라서라는 답은 32.1%로 두 번째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가 두 번째. 검찰개혁 추진의 책임자가 아니라서 9.5%, 국정 운영에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다가 6.4%. 임명에 찬성하는 사람들 측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검찰개혁 추진의 책임자가 42.8%라고 합니다. 도둑놈한테 칼 져주고 도둑놈 오히려 강도 만들라고요? 의혹은 많지만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 없다가 38.7%. 이 사람들 도덕성. 제기된 의혹이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서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조국의 임명을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9.6%나 있네요. 어쨌든 소수 의견이지만 다 읽어드렸습니다. 조국의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공정, 정의 등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검찰개혁 추진의 책임자가 아니다. 조국 이러고도 계속 그게 징그럽게 늘어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제 그만 사퇴하세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한번 볼까요?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가 39만 8천 명. 이게 언제냐면 오늘 아침 9시 20분 현재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합니다가 23만 9천 명.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반대합니다가 찬성합니다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많은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나타난 숫자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극렬 지지자, 적극적 지지자, 흔히 말하는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의 결집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도가 높다고 의미해야 되죠. 즉 대가리가 깨져도 죽을 때까지 문재인이다. 문재인이 사람을 죽이든 도둑질을 하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숫자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기타 다른 사안에서는 100만 클릭이 넘어간 적도 많았는데 물론 100만 넘어가도 그게 많은 거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개 청와대 게시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일부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움직이는 대깨문들의 움직임들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느냐면요, 전화를 막 합니다. 전화를 각자 해서, 전화는 핸드폰이나 집전화 이런 거 가중치를 둬서 합니다. 해가지고 우선 남자 비율, 여자 비율을 맞춥니다. 이때 남자가 2,000명 대답하고 여자가 1,000명 대답했다 그러면 남자 2,000명 중에 1,000명을 드러내버립니다. 가중치를 내가 평균을 낸 다음에 1,000명을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과 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남녀 비율은 그렇게 맞추고요. 나이대를 또 맞춥니다. 우리나라 20대의 인구 숫자는 작습니다. 50대보다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20대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막 걸어가지고 60대입니다 하면은 20대를 찾기 위해서 20대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60대가 답변하면 끊어봅니다. 그래서 연령별 숫자를 우리나라 표준 인구 비례에다가 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60대 이상 이렇게 맞춥니다. 그렇게 맞춰서 가중치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만 특별히 답변을 많이 했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인구 비례에 맞춰서 반영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역당 인구랑 같은 비율로 맞춥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산다고 답변하신 분들이나 경기도에 산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여론조사에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중치에 많이 들어가죠. 대신에 강원도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은 전화 걸었다 끊어봅니다. 그냥 강원도는 이미 숫자가 찬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남녀 비율 맞추고 연령대 비율 맞추고 지역별 비율을 맞춰서 다 가중치를 계산해서 나오는 게 여론조사 수치입니다. 저렇게 특정 계층만 모여서 대개문들만 모여서 단합대회 하듯이 누르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런 건 여론이 아닙니다. 저런 걸 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 합니다. 저런 게 바로 여론 조작에 쓰일 수 있는, 바로 저 수치를 들여다가 마치 국민 여론이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거짓말을 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청와대에서 저런 시스템을 걸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자면 이렇게 가중치를 막 부여해가지고 정확하게 나는 50대고 서울에 살고 여자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사람의 비율에 다 맞는 비율만큼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과 이건 한 사람이 여러 수십 개를 누를 수 있죠. 네이버 아이디로 한번, 카톡 아이디로 한번, 기타 등등 아이디로 한번, 여기서 구글 이메일 가지면은 또 여러 수십 개 만들어서 페이스북 만들어서 그걸로 또 한번,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조작을 할 수 있는 저런 게시판을 광고용 또는 정권 홍보용으로 쓰는 것은 참으로 괘씸한 생각이 드는 그런 여론 조작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조국이 물러나야 한다. 조국은 거기 가지 마라.
네가 갈 데가 거기가 어디냐. 솔직히 자기가 청문회장으로 가야 될 때니까 검찰청으로 가서 성실하게 조사받아야죠. 얘가 어디 감히 청문회장을 갑니까? 어느 도단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여론조사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는 대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RMB 뉴스, 진짜 뉴스 정광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